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5조 4천억 원어치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이례적 수준으로 급락한 지난 2일과 5일 각각 1조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역대급 순매수 행보를 보였습니다. 폭락장 때 앞다퉈 패닉셀에 나선 과거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입니다. 12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9일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국내외 주식 채권은 5조 3,87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탈을 했다가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자 저가 매수 기회라는 판단으로 대거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력 설비 관련 투자 상품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AI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전력설비 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르는 건 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기술 상용화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는 데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이어서 마침 각국마다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작업이 한창인 것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의 영향으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우호적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관련 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핵심 경합주 3곳에 이어 경제 신뢰도에서 42%를 받아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질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앞지른 것은 1년 만입니다. AI 관련주들은 물론 캐파 증설을 통한 리드타임 정상화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수요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만 이 AI 관련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변화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블랙 먼데이일 때 제가 출연했죠. 그때에서 여러분들 시장 너무 과하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등 나올 거다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 출연한 이후에서 시장은 계속 반등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오늘 월요일도 나왔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딱 한 주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많이 우선 올라왔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시장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이 확실히 좀 과했던 부분들이고 미국장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강해도 될 정도가 할 정도로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웬만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9월 10일 날 또 해리스, 트럼프 토론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반등만큼이나 반가운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오후 12시 30분 서울역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뀐 우리 시장 분위기에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강연을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당장의 이 종목 고민도 좀 해결을 해봐야겠죠.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인데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장이 오늘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급락했던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돌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이번 주 제가 강연회에서도 얘기해 드릴 것도 지금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했던 부분들은 사실 별로 좀 말에 좀 안 맞는 좀 너무 과했다라는 부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 출연해서도 비슷한 얘기 해드렸는데요. 자, 한번 지수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적당히 빠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선은 좀 지지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참히 깼죠, 거기를. 무참히 깨고 깬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밑으로 이렇게 세게 밀어버리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 정도까지 빠졌던 거는 아닌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이미 조정은 예상을 했었어요. 아침 방송이나 여기에서도 미국장이 7월 17일 날서부터 5일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으로 들어갔고, 근데 그 조정폭이 미국장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지금 떨어진 이후에서도 제가 예상한 대로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처음에서 미국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기 시작한 때가 이제 7월 17일 5일선 이탈이 완벽하게 나온 이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목 지지를 16,900? 요 정도 지지하면 여기서 돌리겠거니 얘기했고 거기가 이탈되더라도 여기 뭐 16,000짜리도 있고 16,500짜리도 있지만 많이 빠져봐야 뭐 15,500이 전저점짜리 여기선 지지할 거다 그랬는데 딱 그 정도를 지지하고 움직인 거거든요. 얘는 정상적입니다. 하락엔자 마디급소를 주고 지금 반등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뭐 탈이 나거나 난리가 난 거는 없어요. 그냥 늘상 이렇게 조정을 받고 늘상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일부러 뺐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역대 최대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8월 5일 날 저녁방송 폭락 맞은 그날 여기 나와서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에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별로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또 반등 주고 하여튼 그랬죠. 미국 시장이 덜 빠져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부분에서 좀 돌려 세우긴 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종목들이 새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테마가 그렇습니다. 테마주들.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8월 달에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좋은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더해져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테마주들이 제약바이오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엄청 강해요. 뭐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뭐 진매트릭스, 최근에 수젠텍, 그리고 뭐 일신바이오, 뭐 일동바이오 홀딩스 뭐 등등 일신바이오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이게 지금 조금 간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별로 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애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55%. 그러니까 바닥에서 제약주들이 뭐 이거보다 더 많이 간 애들도 있지만 더 많이 간 애들 뭐 100%, 200%, 300% 올라간 애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우리바이오도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대마 관련주, 그 다음에 낙태 지지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치료제, 그 다음에 예방 뭐 이런 쪽들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고 방산주, 뭐 유가 관련주,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움직인 테마 찾아보면 뭐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뭐 꼼지락거리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 보면은 꼭 다는 아니지만 미 대선이 남아 있다 보니까 테마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토론회가 또 9월 10일 날에 또 잡혀 있다 보니 이슈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이 오늘의 그 시장 브리핑 뭐 내용들 중에서도 뭐 재생에너지, 풍력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살아 있는 한 그 시장 자체가 또 박스권은 계속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떨어지기에는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악재가 지금 뭐 없잖아요. 뭐 미국 경기 침체 얘기도 지금 사그러들었고, NK 그 청산 우려도 많이 사그러들었고, 뭐 금리 인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 한다 그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연준에서 돈 푼다 그러죠. 거기다가 트럼프, 해리스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뻔하죠, 뭐.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어디다가 양적 완화를 하고 어디다가 인프라 투자 뭐 하겠다. 그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앞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풍력에다가 투자할 건지, 건설에 투자할 건지, 뭐 조선업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뭐 2차 전지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로봇에 투자할 건지, 반도체 투자할 건지. 제가 뭐 트럼프, 해리스가 아니라서 그 머릿속을 들여보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어디다가 돈을 풀어갖고 경제를 또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또 일자리를 또 늘리기 위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 기사에 나온 부분들은 뭐 대충 나왔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화력 발전, 그때 기름, 그다음에 뭐 LNG 뭐 이런 쪽들 이쪽으로 해서 이쪽 산업을 많이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전기차보다는 이제 기름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도 발언도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전선, 전기, 전력, 뭐 반도체, 뭐 아마 양쪽 후보들이 이쪽을 밀어주면 밀어줬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에 이제 테마주들, 그런 테마주들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겁먹겠지만 밀리면 어떻습니까? 밀려도 다시 올라가고 밀리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 흐르면서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을 흐름이라서 테마주의 흐름들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1등은 대선 테마가 된다. 그래서 대선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너무 올라간 거 쫓아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면 재미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 뭐 하이닉스도 많이 드렸고 대봉NS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시장 최근에 이제 조정받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급락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면 또 테마주가 결국은 좋을 건데 하는까지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일부러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 시장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은 좀 덜 빠지고 결국은 걔네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빠진 상태에서는 테마주들 좀 가벼운 애들이 수익률은 더 많이 납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자 보면은 SK하이닉스 실적은 뭐 계속 좋을 거예요. 3분기도 4분기도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에선 역대 최대치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AI 거품론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그러들 거고요. 일단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AMD, 퀄컴, ARM 이런 주가들이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시 기운 차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얘네들도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IT주들이. 그래서 뭐 TSMC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들도 실적이라든지 전망대도 계속 괜찮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뭐 걔네들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조만간에 계속 올라간다 그럴 텐데 그럼 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은 그냥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대형주다 보니까 빨리 안 가는 것뿐.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날 이제 시장 폭락할 때 이거 줬던 거거든요. 폭락하는 날. 폭락할 때는 뭐 삼성전자도 주고 하이닉스 주고 그랬는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줘서 지금 이제 8%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다음은 이제 대봉LS. 자 대봉LS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줬던 종목인데요. 화장품 원료로도 지금 이슈가 돼 있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이제 이슈 살펴보면은 방사능 치료제 이슈도 있어요. 치료제 물질 그런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뭐 자포리 원전 이게 이제 타결을 받게 되면은 또 방사능이 또 이제 유출이 되고 이럴 위험 때문에 오늘 잠깐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비만 치료제로 움직인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제약주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해리스 테마로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뉴스가 나오면서 엮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 뭐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트가 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조정받아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한 거라
그래서 지금 수익이 16%가 나오는 건데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테마가 이렇게 강하게 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 있다면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하면 지금 웬만하면 먹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조선기자재도 있고 전선 전기 원전 테마에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있고 심지어 뭐 음식 업종에도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매매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쪽들이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찾으면 있는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한 번씩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도 랩지노믹스 올라가기 전에 이런 패턴들이 만만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 버렸죠.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바닥에 있을 때서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렇다 나빠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대봉 LS도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바닥에서 아침 방송 추천했더니 올라오듯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 장세가 그래서 테마주들이 강해요. 지금 뭐 보통 강한 게 아니고 뭐 한 10% 20%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것 같고 많이 간 애들은 50% 55% 이렇게 가는 애들도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조정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 흐름이 뭐 끊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선 토론회가 9월 10일 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대선 토론회 뭐 2번, 3번 더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쪽 테마주들 과거에서도 바이든 트럼프 그때 대결할 때에서도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그런 뭔가의 큰 틀에서의 그 테마주들의 강력한 흐름들은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마주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최근에 우리 블랙 먼데이 지난주 딱이죠. 일주일 전에 그때에서 종목들 20, 30% 빠졌던 부분들을 되돌리고 40%, 50%, 60% 복수하려면 지금부터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장 한동안은 또 테마주의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에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오프라인 강연을 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전문가님, 이번 강연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려오는 오프라인인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봤자 여전히 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주 여러분들이 그거를 봤기 때문에 종목들이 폭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걸 건드리면 안 되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법 자료를 뭐 엄청 많이는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을 한 4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알아야 될, 그러니까 대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급락하는 줄 알고 폭락하는 줄 알고 또다시 뭐 서브프라임 맞듯이 급락하는 줄 알고 다 겁먹었잖아요.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 일주일 지나니까 그렇게 빠질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기회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 계속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잘 움직일 텐데 그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대세 판단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법 설명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장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게 지금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게 되면 종목들이 좀 깔끔하게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신용 물량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테마주의 흐름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서는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보면 나중에서는 엄청난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할 텐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무섭기만 하죠. 조금만 흔들려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제 조금만 빠져도 아마 기겁을 하고 무서워하실 텐데 그런 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공개 방송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강세가 아닙니다.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강세를 줄 때에서는 시장이 폭락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뭔가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차트와 함께 설명과 함께 기법 설명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역입니다. 12시 반부터 여러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회에서는요, 기법 설명도 당연히 해주시고, 시장 이야기도 당연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대세 판단을 위한 자료집까지도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오프라인 강연회이니만큼 다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역에서 다 같이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주셨고요. 매수가가 8,70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 7,67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도 이탈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은 저희가 매수가 부분까지의 반등이 있을까요? 자, 한국 화장품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네요. 반등 줄 겁니다.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하락 트렌드 같고 죽어 있는 것 같고 뭐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죽어있는 흐름들은 이미 여기서 끝난 것 같고 들어주고 조정받고 다시 들어주죠. 박스권의 흐름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거기다 뭐 K 화장품 뭐 외국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 최근에도 있었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흐름까지도 이겨내고 다시 반등 주면서 이게 또 뭐 헬스 테마로 화장품주들이 뭐 엮였다라는 기사 나오는데 저는 그쪽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렇게 크게 믿음은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뭐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9,000원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애들이 지금 모양이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순환을 잘합니다.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니까 얘도 한 번씩은 순환을 하면서 수익을 한번 빠져나올 때 지금은 박스권장입니다. 그대로 냅뒀다가는 안 돼요. 최근에 물렸다 싶은 자리가 있으면 반등을 줄 때 한번 팔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또 내려옵니다. 그 테마주는 계속 돌아가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기다리면 또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또 사기 위해서라도 얘가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제약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면 되고 제약주 조정 안 받고 날아다니면 제약주들도 그 안에서 테마가 또 여러 개 또 나뉘어지니까 뭐 mRNA 백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거서부터 뭐 코로나 뭐 진단 시약 뭐 키트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하여튼간 제약주들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으니까 뭐 신약이 됐든 뭐가 됐든 테마주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순환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단 말이에요, 지금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테마로서 수익을 줄 때 빠져나오시면 되겠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가 2,900, 3,000 넘어가면 굳이 사고 팔고 안 해도 됩니다. 귀찮게 뭘 사고 팔고요. 지수 3,000 넘어가면 3,200 가고 3,500 가고 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3,000을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저항대가 많아요. 물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전략은 수익은 나올 수 있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든 아니면 다른 테마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테마주들의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 올라오면 수익 실현 좀 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박실바이오. 박슬바이오.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 네. 비중은 20%.
20%, 자,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종가를 보니 15,750원입니다. 아주 조금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전략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박셀바이오 17,000원까지의 반등 여력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17,000원이면은 뭐 물린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차트를 보니까 심심할 때마다 그 정도 가격대는 회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뭐 좀 무슨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쪽의 이슈로 지금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의 관련주였거든요. 선생님,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진단 키트주들은 요즘에 보면은 이런 모습에서 40% 50% 급등 나왔거든요. 진메틱스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17,000원 이상으로 들어주는 데는 지금 제약줄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뭐 17,000원까지는 어려웠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17,000원이면은 뭐 7%만 올라가면 되네요.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고 원래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우하향이 되고 약하면은 정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튀는 제약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얘도 심심할 때마다 튀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심 테마로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해리스 테마로 뭐 대마 관련주 쪽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지 않고 우리바이오가 됐든 오성 첨단소재처럼 이런 식으로 튄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있다가. 이것도 1,400원에서 언제 가나 그렇게 해서 고생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뭔가 지금 강한 이슈가 이쪽으로 뭐 항암제 쪽으로 뭐 신약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해서 국내 뭐 제약사들이 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도 있으면 뭔가 반응을 줄 텐데 지금은 진단키트라든지 대마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박셀바이오는 그냥 제약주들 다른 애들 움직이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그냥 수익권용 정도 올라오는 정도까지 정도만 여기서 된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바이오텍 지금 항암 카티 치료제 이런 이슈만 지금 집중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근데 이쪽도 신약 이슈가 나오면 항암제 쪽에 신약 이슈가 나오면 결국 뭐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한 번은 튈 것 같아요. 수익은? 그럼 좀 오래 가겠네. 그러니까 수익으로 17,000원 올라온 데는 어렵지 않아요. 내일 당장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초폭등하는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들과는 지금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 정도 나오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최근에 급등했던 70% 올라가고 80% 올라가는 정도를 생각한다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였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온다, 그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올라오긴 올라온다.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강한 지금 흐름은 아니니까 그냥 7% 정도 올라와서 수익권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손실 볼 종목은 아닌데 너무 큰 수익을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을 해준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LG전자 102,000원에 20%. 네, LG전자를 10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에서 25%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LG전자 종가가 지금 95,6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거든.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싶어요. 아, 수익 봤다가 또 이렇게 되면 더 속상하시죠. 자, 전문가님, LG전자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원하시는 게 그냥 수익만 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고 보유를 하려는 건가요? 수익만 나오면 되지 뭐예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12만 같이 12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10만 원 올라와야죠, 그러면. 12만 원. 12만 원?
예. 지금 10만 2천 원에 사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12만 원까지 노리시겠다? 예. 바로 안 그래서 가요. 오늘 갔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아, 근데 바로 안 가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최근에 얘가 12만 원 올라가려 그러면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거를 팔아버리고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나 AMD 사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IT가 움직일 거니까. 맞잖아요? 한 1년 가까이 갖고 있었는데 아니, 뭐 팔라고 1년을 보려고 뭐 1년을 보려고 뭐 LG전자를 사고 뭐 이걸 뭐 장기 투자는 할 수 있는데 누가 네. 이거를 1년을 가져가려는 생각으로 지금 사갖고 안 가면은 계속 가져가야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연막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아까도 제가 시장 얘기 설명을 먼저 했던 이유가 미국 네.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최근 흔들렸던 부분에 다시 올라오려면 저항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는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저항대들을 그려놨는데 자 나스닥입니다. 이거를 돌파하려면 미국에서 예전에 코로나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다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확실히 그때 침체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네. 코로나가 그때 사람들 거의 다 죽이는 걸로 알았잖아요. 전염병. 네. 그러면은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음식점도 못 가게 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대면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했고 자영업자들은 다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세금으로 생활비를 주고 그랬던 때가 초창기 때 그때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끝없이 퍼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5,000억이 됐든 1경이 됐든 계속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미국 그 연준에서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다가 슈퍼 부양책을 펼친다 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액으로. 내일라도 10만 5천 원 올라가면 팔아버려야 자, 되겠네요.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그 정도의 강력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뭐 바이든 정부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1,000조씩 풀겠다. 그러면은 뭐 미국 시장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뭐 좋은 얘기 나와봤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뭐 양적 완화를 뭐 엄청나게 한다. 뭐 조 단위로 막 아니 몇천 조 단위로 매달 뭐 돈 풀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갔다가 또 흔들렸다가 계속 박스권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LG전자도 움직임이 뻔해요.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여기 한 10만 5천 원, 11만 원, 11만 5천 원 여기 세 구간에서 걸립니다. 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수익이 나면 한 10만 5천 원 부근 거기서 한번 팔아주는 거예요. 수익에서 12만 원 보지 말고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세요. 9만 원대에서. 9만 원 잘 안 내려올 거고 한 9만 5천 원 이런 데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10만 5천 원 또 팔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올랐다 하루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한 2, 3주 걸리고 또 떨어지는데 2, 3주 걸리고 대형주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테마주도 움직이듯이 막 급등 급락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뭐. 아이고. 그렇죠. 그런 매매를 일단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이 LG전자는 지금 현재 박스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대응이 아닌가. 그냥 갖고 있으면 마음고생만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손실로 바뀌면 또 손절하고 싶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매매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제일 맞는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LG전자를요, 한 번에 12만 원 선까지 노리기보다는요, 올라와 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또 9만 5천 원 부근까지 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해성 GS요. 해송 DS.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450원에 50%요. 네, 27,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인데 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DDR5 관련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 4% 넘는 오름세가 나왔고요. 29,550원입니다. 지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끌고 가야 이 수익을 극대화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최합 진료 단가가 내려서 저 밑에 안 내려갈까 봐서 50% 들어갔어요, 오늘. 며칠 전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바닥에 내려올 때 50%나 샀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억이 좋거나 수익을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막 떨어지는 칼날처럼 이게 무슨 회사인 줄 알고 거기다 대놓고 50%나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강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강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IT 반도체주들이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일단은 사신 자리의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박스권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오면서 뭐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쉽게는 안 올릴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지금 드디어 5일선을 안착을 해줬고 반등이 이제 그 불씨를 지금 피운 거라 현재서부터 3만 5천 원까지는 좀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3만 5천 원 가게 되면 작은 수익 아니거든요. 18%. 그러니까 이거를 뭐 3만 5천에서 3만 8천까지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보시고 그러면 잘 들어가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등이 주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딱 생각하신 대로 지금 박스권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주가가 또 올라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4만 5천 원 돌파하고 또 5만 원 올라가는 순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질 않으니까 매매하시는 게 계속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서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 딱 생각하신 대로 그 정도 부분에서 한번 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3만 3천, 3만 5천 하면 팔까요? 거기서 파시겠다고요? 아니, 그 정도 가면 팔아도 되겠냐고요. 거기서부터 3만 팔아. 3천이나 3만 5천은 가면. 지금 종목들 지금 이것도 뭐냐고요. 마찬가지고 지금 종목들 빠진 폭이 커서 네. 3만 3천 원에 팔기에는 좀 아깝고 3만 5천 원 이상에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전략대로 4만 5천 원 부분까지 좀 올라와 준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 충분히 괜찮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생각하신 그대로 좀 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신소재예요. 나노신소재. 자, 매수가 79,000원에 5%입니다. 네, 7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보니 86,900원입니다. 수익 구간이신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나노신소재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나노신소재. 사실 지금 과거에서는 저는 이거를 태양광 섹터로 많이 봤던 종목인데 이게 2차 전지도 엮이고 뭐 여러 가지 엮여서 그런데 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보니까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최근에 네. 사신 거죠? 네. 그래서 단기로 보고 좀 단기로? 네. 그럼요. 단기로 잘 들어가셨고 최근에 결국은 이게 지금 사신 그 가격대를 보니까 8월 5일 아니면 뭐 8월 6일 그때쯤이네. 폭락할 때. 네. 그렇죠? 네. 그때 대부분은 이제 손절하기 바빴거나 무서워서 못 샀거나 그러는데 그때 사실 샀던 사람들이 지금 쉽게 지금 올라와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도 있고 얘는 많이 올라간 게 없어서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정말 많이 한 갔어요. 11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11만 원. 네. 일단 10만 원에서도 강력한 저항대가 있어서 네. 10만, 그러니까 11만 원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10만 원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보니까 여기 저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10만 원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있는데 11만 원까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버틸 수 있으면 11만 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22%나 올라야 되네. 그래요. 11만 원까지 보신다고 하는 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에 가서 그러니까 10만 원은 넘었었는데도 좀 주가가 좀 약하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은 나고 있고 더 날 거니까 일단 네. 바닥에서 잘 사셨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이 좀 걸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는 봤습니다. 다만 이 10만 원 선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10만 원 이상에서 부근부터 좀 수익 실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네네. 정보 궁금하실까요? 이스타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6,000원에 10%.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지금 네네, 오늘 종가를 근데 보니 네, 4,400원입니다. 네, 오늘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게 1,000원만 더 올라가면 팔아볼까 그랬는데 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네네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또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얘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또 요즘에 또 다시 또 IT 섹터가 또 반등 준다고 또 얘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또 바닥에서 잘 사셨어요? 네네, 그때 샀어요. 이거 사실 바닥에서 이렇게 잡는 게 쉬운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그때 급락할 또 때 선생님이 자꾸 그 전문가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때 보니까 내려갔을 때 사라고. 8월 5일 날에 급락했을 때 사라고? 예, 예. 그게 만약에 하락의 그 전조 증상이고 하락의 시작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났을 텐데 저도 그렇게 봤고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너무 네, 이상하게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 많이 안 빠졌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저도 처음 봐요. 제가 저거를 네. 몇 번 샀다 팠다 했거든요. 그러셔서 또 이걸 네, 공략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36,000원이라는 게 더 내려간 거고 음.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믿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매를 해봤으니까 이게 강한 힘을 봤었던 흐름이라 그렇죠? 네. 믿고 이제 네. 공략하셨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다가 미국장이 갑자기 흔들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쾅쾅쾅 떨어진 건데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날이 사는 자리가 맞았어요.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안 사시고 좀 올라간 상태에 샀네. 네네, 주물주물했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좀 올라왔지만 더 올라올 수 있는 목표치가 보이죠. 딱 봐도.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기가 이제 딱 만만한 자리거든요. 딱 매도하기 딱 좋은 자리가 42,000원. 네. 그 자리인데 이건 근데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는 한번 갖다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겠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5만 원까지. 근데 45,000원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 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렇죠. 거길 못 넘으면 그래서. 다시 또 조정받아요. 35,000원 쪽으로. 아, 그리고 그래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궁금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원래 왔다 갔다 예. 해요. 예. 원래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갔다 떨었다가 올라갔다 떨었다 올라갔다 떨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그러다 올라가고 했듯이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저항대에서 한번 흔들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네. 팔면서 가세요. 팔면서. 내려오면 네. 또 사면 되고 안 내려오고 만약에 얘가 만약에 계속 날아가고 전고 좀 돌파하고 그러면 다른 거 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종목도 네, 빠진 것들 전문가님이 많으니까. 너무 잘해주셔서 요새 매일같이 제가 전화 한 번씩 걸어요. 그래요. 계속 네. 전화 주시고요. 근데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그러는데 매매가 이제 한번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잘 리듬을 타서 네네. 이 매매장에서 아니 뭐 지금 뭐 대선 관련주들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지금 둘이서 대선 토론 이 엄청난 빅 이슈를 가지고 이제 테마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왜 겁먹는지 전 모르겠는데 겁먹지 마세요. 테마주들 괜찮습니다. 네네. 요거 네. 지금 3번째예요. 그래요. 다음에 또 오면 네. 4번째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매수 정말 잘해주셨는데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5,000원 선에서 5만 원 부근 사이에서 이 분할 매도를 잘 대응을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 네.
85,000원에 25%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8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인데 자, 종가를 네. 보니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75,5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85,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1등 종목은 맞아요. 시가총액도 1등이고, 근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급등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가장 큰 내려갈 땐 선생님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네, 올라올 때는 안 올라오고. 그 시장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전 삼성전자를 그래도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상한 종목을 잘못 잡아가지고 상장 폐지 당하거나 다시는 안 올라오거나 손실 구간에서 너무 손실 큰 상태에서 거의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는 자 차트를 보면은 역사적인 지금 어떻게 지금 85,000원이면 거의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지금 사신 거거든요. 네, 9만 전자, 10만 전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이제 속아갖고 산 건데, 근데 속아도 삼성전자는 결국은 다시 또 신고가로 갑니다. 네. 그거에 대한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감.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한 번 내려오면 안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종목들은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악재로 크게 빠질 때에서 사는 게 저는 이런 대형주들을 특히 삼성전자 사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 뭐로 안타깝게 좀 비싸게 물리긴 했어도 그거는 이제 손실로 계속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뭐 올 하반기가 되든 내년이 되든 다시 수익으로 뭐 9만 전자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수익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죠. 이게 뭐 9만 원 간다고 해서 5천 원 먹고 이렇게 뭐 큰 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손실은 나지는 않을 건데 좀 재미는 없어도 그냥 뭐 적금 들듯이 그냥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나중에 수익으로 얘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많은 상담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역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도 만나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락세는 진정이 됐죠. 오히려 이 같은 조정이 또 약이 될 수도 있겠다 들어봤고요. 한국 화장품 차익 실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테마주들 순환매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들어봤고요. 박셀바이오 큰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 수익 전환된다 싶으면 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